네, 2030 보이는 코리아.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찾아왔는데요. 네, 뭔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을 나올 수 있는 건 아마 저희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예. 발표도 합니다. 뭐, 발표도 죽지 않는. 기공자의 인생을 하셨나요? 딱 봐도 아닌 거 알아요. 아, 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네. 저희가 잡초 같은 인생을. 독초가 아닐지 모르겠네. 독초가 아닐지. 네, 이 방송의 특성이 뭐냐면은, 챙겨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아하. 보통 이렇게 얻어 걸리는, 네. 얻어 걸리는 이런 방송의 특성상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본인 소개를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북한인권 학생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예, 예. 맡고 계시는 네. 윤주용. 예. 반갑습니다. 30대입니다. 네, 예. 30대. 이래봬도 30대, 40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나머지 소위, 공부. 예, 나머지 나머지 공부를 좀 공부하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정규제 TV에서 그 비정규직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제 TV. 네, 비정규제 하고 TV에서 계시는데, 비정규직을. 야, 근데 그 욕한 사람 많던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욕은 듣는 거니까. 욕 먹는 것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욕을 안 먹으면 이상해요, 오히려. 아, 그렇죠. 저는 네. 언제나 제 지론이 무풀보단 악풀이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2, 3회 방송 나가고 나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아, 2, 3회까지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많이 하셨네요. 그것도 얻어 걸리는 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 방송 MC를 맡고 있고, 그리고 막내죠? 네, 막내입니다. 예, 막내입니다. 예. 첫째, 막내, 핵심. 저는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예, 저는 윤주진입니다. 예,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남자 셋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흔히 이제 저희가 술을 마시고, 뭐,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군대 얘기죠. 남자들이 하는 얘기 예, 중에 예. 그게 남자들이 하는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네. 축구 얘기, 군대 군대 얘기, 근데 이제 여성분 이야기. 아, 그래요? 군대에서 축구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고 축구 얘기인데 맞아요.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군대에서 축구할 축구할 얘기. 얘기. 예, 그렇죠. 아, 난리 납니다. 근데 저는 군대에서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네. 좀 군대에서 너무 놀 게 없고 네. 오락거리가 없다 보니까 축구를 진짜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군데스리가라고 요즘 부대에서 군데스리가라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그렇죠. 예, 네.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대에서는 위험해서 네. 축구가 좀 네, 위험하다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맞아요. 저희 때는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대신에 족구가 좀, 족구.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또 선입견이 있어요. 보수 세력은 군대 안 간 사람들이다. 예, 그런 뭐 실제로 근데 이제 그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군 병역 면탈자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죠. 계시다 예, 보니까 예, 예, 그런 예.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는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예. 저희는 정말 군 생활을 억울합니다. 정말 충실하게 하다 온 충실하게 했으니까요. 병장 만기제대 예, 한 예. 3명의 남자인데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거는. 육군면장, 윤병장. 윤병장. 저도 윤병장인데요. 그 군번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근데 연씨는 연병장이에요? 자, 군번이 어떻게 되죠? 나는 변병장이잖아요. 네. 변병장. 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네. 변병장 짜증날 땐 약간 발음을 굴려요. 네. 병병장. 약간 병이라고 하는. 뭔가 뉘앙스가 살짝 안 좋은데. 아니요, 근데 제가 변시성 병병장. 가진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변시성 가지신 분들이 약간 그 더러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수도 없이 많아요. 예. 변시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일단 썩. 더러운 예, 거, 예. 그 변과 관련된 거는 일단 모든 걸 얻고 시작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나죠. 이 뭐 체화돼 있습니다. 요게. 트위터 같은 데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저희한테 특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막 논쟁이 치닫다가 야 너도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지? 넌 군대는 군대는 갔다 갔다 왔냐? 왔냐?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저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왜냐하면요 갔다 왔지만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라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막 그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네. 부분에서는 제가 반성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반성하세요. 예. 제가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손이라도 한번 들어. 예. 이 시간 제가 놀렸던 많은 선배들에게 제가 아, 영상 편지 군대 안 갔다 온 예, 선배들. 군대 안 갔다 온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거나 혹은
그 현역 말고 다른 제도 있잖아요. 또 뭐 예, 뭐. 공근 공익근무위원도 대체위원. 있고, 예, 공익대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상근 예비역. 예, 상근 예비역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상적인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 싫어서 제 트위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풀픽 사진이 제 예. 군복을 입고 찍었어요. 비우감이에요. 아니요, 근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한국대학생 포럼 회원분 중에, 네. 뭐 장애가 있으신 맞아요. 분이에요. 네. 걷지를 못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니까 되게 그게 군대를 간다는 거는 뭐 많은 20대 젊은 분들이 마치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네네. 상당히 선망의 대상일 수도 지일 있죠.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예, 예.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심장이 안 좋거나 뭔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를 하려고 했던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굳이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패시픽 말이죠. 패시픽에서 네, 패시픽에서 아니 근데 나오는데 굳이 그거 영화 나오잖아요. 영화뿐만 되게 아니더라도 예. 실제 그 뭐 예를 들면 사급 판정을 받게 되면 예. 현역병원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군대를 가고 싶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도 저도 실제 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동을 많이 봐서 방송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야동 영상 야구 영상 예. 뭘 생각한 거야? 우리 방송에 나와봤네. 얼굴 이렇게 빨개지지? 아니 근데 실제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사판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외워서 실제 맞아. 하는 옛날에. 사람들이 예. 정말. 근데 요즘은 절대 안 그러면 안 돼요.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래도 안 되는 예.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저는 원래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검사 받으면 이제 4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 들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갔어요. 물론 후회했어요. 알잖아. 우리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게 우리가 연병장에서 어머니께 경례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코너 딱 돌면요. 바로 아파요. 바로 아파요. 바로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바로 쪼그리 앉아. 바로 쪼그리 앉아부터 저희 시작해서 와. 때는 제가 앞에만 제가 딱 돌아서면 앞에만 봐. 앞에만 봐. 막 이렇게 와. 군대 얘기 나오니까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만합시다. 여성분들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왜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이제 마침 야권에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야권에 계신 아주 유명한 정치인께서 드디어 모병제라고 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사실 모병제 논의는 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얘기였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대선 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된 거는 거의 처음으로 봐야 되겠죠? 대선 후보가 지금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 17대 때 당시에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화제되진 않았었어요. 그게 모병제 개념이었나요? 예, 제가 이제 국방 개혁, 자주 국방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국방 개혁 속에서는 복무 일수를 줄겠다, 그러니까 복무 개월수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그 나머지를 유급 지원병 같은 모병제로 대체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내놓는 거는 아예 모병제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왜 모병제를 얘기할까? 근데 지금의 카드라고 하는 건 좀 더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후보에서의 경쟁력을 좀 가기 위해서는. 아니, 소위 말하면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렇죠. 딱 정확한, 맞아요. 요즘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그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낸 이게 어그로라고 하거든요. 너무 나가는 그런, 근데 물론 이게 모병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이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 후보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 있어서는 여하튼 묻히니까 야당 지금 대선 후보 결정하는 데서 또 상당히 많이 묻혀 있잖아요. 묻혀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고. 개인 지지율이 묻혀 있다는 거죠. 아니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그 당 자체 대선 경선 과정이 열풍 너무 묻혀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후보께서는 더더욱이나 별로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나. 근데 더 재밌는 건 주진이도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주목받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 말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사실 다녀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도 많이 체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는 그렇게 사실 선뜻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 오늘 꿈, 최악의 꿈이야. 그 최악의 꿈이 한 예 중에 하나가 군대에 다시 처음 들어가는 꿈이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군대 생활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이 한 말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한 번은 가는 데요. 몰라야지만 갈 수 있는 몰랐기 것이고. 때문에 갈 수 있는 몰라야지만 가. 또 군 훈련 중에 화생방이라는 것도 모르곤 한 번 해요. 이게 뭐야? 하면서 한 번 하고 나면 요건 안 해. 딴 건 다 해도 요건 못 해.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형은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정말 뭐뭐 없다, 뭐 재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 했을 때는 24개월을 딱 채웠으니까 24개월 넘게 하지 않았어요? 24개월 했습니다. 정확히? 예, 정확히 24개월 했는데 입대일이 언제세요? 04년 공사 몇 10월 10월 며칠이요? 10월 4일이요. 10월 4일이요? 예. 지금 제대한 날에서 하루 뺐죠? 아니. 제대한 날 언제세요? 06월 10월 4일. 10월 5일이요? 10월 3일이어야지. 10월 3일이어야죠. 네. 아니, 정말 24개월 하셨어요? 아니, 진짜. 정말 하루도 안 빠졌어요. 아니, 04년도가 24개월이 맞나요? 근데 어차피 대통령 당선이 2000. 어쨌든 오케이. 아무튼요. 근데 저는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기로 간다면 04년도에 만약에 군대를 또 가라고 한다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병장 시켜준다면 갈 수 있어요. 저는 훈련 때부터 쭉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지금 저한테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못하죠. 조금 부담이 되죠. 저도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기로 다시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조금 미련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장교로 갔었을 걸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군에 대해서 배우고 더 리더십을 많이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장교로 늦게 저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장교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학사장교를 포기한 거야 아니면 못 간 거야? 나는 이러고 가서 근데 우리 애들이 걱정해요. 너무 놀이반장. 컨셉은 아니에요. 네, 여튼 저는 뭐 장교는 뭐 미련은 없지만 하여튼 사병으로 가면서 좀 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그렇죠. 사병만의 또 매력이 있죠. 거기에 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뭐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좋은 경험이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방금 하신 그 질문이 있잖아요. 다시 군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더 비틀어서 모병제랑 좀 더 엮어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주용이 형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온 지 꽤 좀 됐고 저는 지금 제대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소대원에 지금 이제 그 내무반에 한 30명이 앉아 있어요. 30명이 앉아 있고 자 이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설문조사예요. 이거는 예스 노를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월급 200만 원씩을 줄 테니까 월급 200만 원씩을 줄 테니까 너 200만 원 안 받고 내일 제대할래? 아니면 너 200만 원 받고 앞으로 군생활 할래? 단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되겠죠. 이등병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몇 명이나 남을까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제대라는 게 나오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제대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모병제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 자유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200만 원 받고 군생활을 할 것이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아까 30명이라고 했냐면은 3분의 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0명 중에 10명이 남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 200만 원이다. 7, 8명 정도? 7, 8명 정도. 그렇게 많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개념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사회에서 지금 물론 중소기업 뭐 구인난이 되게 심하고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에 있는 각 사업장 있죠. 사업장에 가서 군대에서 일하는 만큼 일하잖아요.
네. 그 200 받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받아요. 그렇죠. 네. 그 기회비용을 그렇죠. 따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많을 거라는 심지어 생각은 해요.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네. 자기가 자기 월급 갖고 누릴 수 있는 생활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200을 받는데, 군대는 좀 다르죠. 사병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는 똑같이 불침번도 서야 되고 근무도 서야 그렇죠. 되고, 그건 좀 힘들긴 하지. 그렇게 그것까지 다 따졌을 때 과연 200을 받고 거기 남을 것이냐. 근데 반대로 요즘에 보면 예. 이제 여성들도 이제 ROTC가 생기면서 군에 예. 갈 수 있는 예. 기회가 많아졌는데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ROTC는 장교. 그렇죠. 장교죠. 장교죠. 그래서 저는 아까 200만 원 받으면 안 간다고 했지만 만약에 네. 4,500만 원을 줄게 하면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 근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따지기 그렇죠. 전에.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제도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럼요. 네. 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김두관 후보가 말씀하신 공약이 월 200만 원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충분히 20만 명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은 청년의 일자리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GDP도, 잠재적 GDP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생각에는 일단 그 정도 병력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정도 병력이 절대 모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또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교를 뽑을 경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경쟁이 예. 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입대하는 여성들에게 평생 직업군인 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력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4년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한 4년간 군복무 마치고 나서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장교를 선택하는 경우이지. 내가 그래서 평생 직업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20만 명이 채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력이 한 60만 정도가 되는데 약 30만 정도는 그런 부사관이나 장교,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10만 명이요. 10만 명인가요? 예. 10만 명 정도 되는데 여하튼 그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만약 직업군인으로 다 재치를 했을 경우엔 또 우리가 그 병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인 게, 200만 원, 월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사실 또 우리가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에 근무가 상당히 많아요. 예, 주말에 잡초 뜯어야 되죠. 그렇죠. 작업. 뭐, 사단장님 뭐 작업병. 생일이시면 뭐 생일 잔치도 좀 해드려야 예. 되죠. 솔직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말하지 않지만, 공중파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불편한 가장 진실인데. 싫어한 게 이제 사역이라고.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정말 힘든 경험했어요. 저는 사단장님께 드릴 은행 있죠, 은행. 네네. 은행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여기 물집 잡힐 정도로 깠어요. 그건 기본이고 예, 예.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밤 따본 적도 있고요. 돼지 잡은 거 아니에요? 밤. 사냥도 해봤다. 사냥. 밤도 따봤고 예. 뭐 사냥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고사리도 끊으러 다녀보고 예. 민들레 봄이면 민들레 캐줘, 뭐 나물 캐줘. 민들레를 캐? 예, 민들레가 그거 먹나? 뭐 민들레 몸에, 묻혀서 먹으면 약이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의 근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불침번도 서야 되죠. 네. 경계 근무도 서야 네.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소대원 중에 한 명이 아파요. 대신. 경계 근무도 대신 서야 대신 돼요. 서줘야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모병제로 하게 되면은 다 그럼 특근 수당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계산이 또 돼야 되는 이런 거예요. 걸 다 계산하면 그래서- 월 200만 원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기본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더 늘리던죠, 국방비 자체가. 근데 그러면 또 또 이제 또 국가경제 부담이 국제 있죠. 경제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모병제로 하겠는데 지금 군인은 혜택이 많은 거 아시죠? 그 군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뭐 무료 학자금이나 무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국가 것들이 다 되고 그 세금을 안 받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다 붙잖아요. 공사품에 면세점, 면세품에 대해서 면세품에 접근이 좀 다 용이하고, 예. 들어가고 이것들을 확 늘리는 거잖아요. 예. 김두관 후보의 말대로.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존의 것을 제한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이것도 다 사회적 비용에 다 포함되어 들어간다. 근데 그 말씀 나오셔서 얘기한 건데 그 군대 있을 때 PX 많이 많이 이용하셨 PX. 예. PX에서 많이 우리는 BX예요. 공군은 BX라고 해요. 저는 그래요? 공군 출신이잖아요. 네, BX예요. 이게 PX가 뭐죠? 그러니까 그냥 포스트 익스체인지. 그냥 육군이 많으니까 육군들 아니 그냥 개념을 알려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공군 정정도 화내. 우리 매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충성클럽 빵집. 저희는 충성클럽 알죠, 충성클럽. 예, 우리는 충성클럽. 추석클럽 아니에요? 알죠. 저 예비군 갈 때 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음식을 좀 싸게 먹잖아요. 네. 과자도 30% 네.
막 할인해주고. 면세, 근데 저희 때는 없었지만 이제 면세 담배 네, 맞아요. 또 혜택도 많이 보셨고. 그런 없었어요? 거 좀 저희 때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나도. 약간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기 군대에서 먹으면 진짜 싸게 먹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만큼 싸우는데 예. 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원래 그거 아시죠? 충성클럽은 일반인은 사용 못하는 거. 맞아요. 예. 거기 거기 레미군 가서 근데 이제 뭐 모병제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비슷한 혜택들이 이제 전부 다 예. 공급이 돼야 되겠죠. 예. 저는 김두관 후보의 공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봤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이제 우리는 군대 내의 비용 문제가 예. 계산이 적절하게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예. 저는 오히려 사실 모병제를 일부 찬성을 하는 면이에요. 왜냐하면 예. 모병제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현대 상황을 제외하고 좀 예. 이야기해보면 예. 모병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 범위가 늘어나요. 그렇죠. 가기 싫은 예.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지만 요즘 현실적인 군 무게 현대화 추세에 봤을 때 모병제가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효율적일 사회 수 있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방금 말한 사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계산 자체를 이젠 한 번쯤 해봐야 될 단계가 그렇죠. 왔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김두관 후보께서 줄였을 때 이게 GDP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봤고 철저한 고민을 했다고는 말했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안 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못 해보겠는데 분명히 사회 효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군대 2년 요즘 1년 8개월인가요? 21개월. 21개월. 예. 21개월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는 상당히 비효율일 수도 있어요. 부담일 수 있죠. 오히려 사회에 예. 나갔을 때 더 예. 많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저는 과연 김두관 후보가 이러한 관점에서 예. 그 자, 공약을 제가 그래서 냈나? 김두관 후보 네, 캠프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예. 제가 5가지의 Q&A 형식으로 네. 이건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모병제를 하면 병력이 축소되지 않느냐.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북한이 예전보다 전쟁 수행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네네. 두 번째,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역시 지금의 현역 군인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또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고 또 모병제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뭐 7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아끼고 뭐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 따지면은 우린 충분히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병력 충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모일 것이냐. 근데 김두관 후보께서는 뭐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요, 20대가요, 군대를 60만 명씩 가다가, 그렇죠. 30만 명이 안 가버리면, 이 30만 명이 2년을 빨리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정체가 돼서 실업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문제는 뭐, 저출산 문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이 되면, 그만큼 또 모병제 갈 사람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약간 또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네.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죠. 예,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는 뭐 혜택을 많이 주면은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올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예. 뭐 그거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2는 있어요. 3, 4가 없어. 예.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 Q&A가 네. 사실 좀 김동완 캠프한테 굉장히 네. 죄송한 말인데 네. 김동완 캠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군대라는 데가 우리나라 인식상 네. 제가 이제 서양이나 어떤 이제 미국 같은 군인들은 되게 명예롭고 그렇죠. 존경이 근데요. 대상이지만 근데요. 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네.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긴 하죠. 네. 아, 군인들 멋있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농담삼아 예. 군대 간 후배가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전화해서 짬내나. 전화 그렇죠.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냄새나. 보이는 이 군인 기피한 사람이 기피한 사람이 심하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스킬이 그거에 있는 대한 나라예요. 근본적인 얘기도 안 해주셨고 그렇죠. 사실 그 다음에 아까 실업률 얘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는 발상이 아니에요, 사실. 네. 뭐 군대를 갑자기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군대를 실업률
그럼 실업률을 제일 낮추려면 전쟁을 하면 돼요. 네, 다 극단적으로는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예.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미국은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요. 학부모가 yes, no, yes, no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어떤 자료집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모병제 대상으로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병제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모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군대를 갈 의향이 있다 없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없는 사람한테는 모병의 홍보를 안 하겠죠. 돈이 들잖아요. 텔레마케팅을 한다던가. 예. 근데 히스패닉이나 흑인 계열, 뭐 그 아시안 계열, 약간 좀 유색인종. 영어에 서툰 분들이 그거를 잘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뭐 다 좋은 거겠지 하고 예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백신을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뭐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그건 사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모병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모병에 쓰는 돈, 즉 모병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만 천문학적 액수를 쓴다는 거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모병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사례와 이제 한국의 경우에 보면 예비군 훈련 가면 이렇게 정신교육 받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의 장점 막 그러면 미군과 비교해서 미국 내부에서 한국군은 훨씬 더 열악하죠. 지적 수준 그러니까 병사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훈련의 숙련도가 매우 빠르고 아니, 이런 표현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군대 오면 2등병인데. 그런 게 있고 다 똑같아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징병제, 그러니까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하는 나라가 7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뭐 국가 200 몇 개 뭐 국가 중에서 여하튼 뭐 반절보다 좀 적긴 하지만 14개국이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고 그 징병제를 선택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포함돼요. 러시아나 뭐 프랑스나 다 이렇게 독일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징병제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종국이가 이 시기쯤이면 그 징병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징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징병제가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꼭 성사되는 부분인가. 근데 이제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모병제주의자도 아니지만 모병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자 시기가 됐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저는 공군 나왔으니까 비행기가 북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군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게 워낙 기기가 좋으니까 진짜 무기 자체가 좋으니까 몇 대가 더 많을지언정 우리나라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군대에서 보면 저 사람은 굳이 그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참 없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것 같은 관심사병. 꼭 관심사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차라리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전투력을 손실시킨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게 겁이 엄청나게 많다던가. 이제 그러한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모병제가 우리나라 국방이나 경제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될 거냐는 어떤 추론은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연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모병제가 확실합니다 혹은 징병제가 확실합니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이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연구는 좀 덜하다. 물론 이제 군대가 다 학술적으로 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종국이는 여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확실한 근거와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아니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냥 뱉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고 돈도 엄청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징병제를 선호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국방의 의무를 같이 분담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가 상당히 건강하고 그리고 상당히
활력 넘치는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물론 그렇게 따지면 여성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지 않더라도 저는 뭐 조금씩 나눠서 짊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더 이제 모병제인지 징병제의 반드시 접점은 국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이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죠. 정말 의무를 제가 다 할 각오도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 이제 모병제를 말씀하셨을 때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뭐 시기상조 뭐 이걸 떠나서 현재 지금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모병제를 얘기하는 건 그렇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지나치게 북한이 그동안의 연평도와 천안함 이 두 사건을 통해서만 보여줬던 그런 호전성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게 눈 감고 있다. 너무나도 이상적으로만 그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발상이지 않느냐.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중적 인식이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지만 정치권에서 아직 들고 나오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군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그분들은 저희 방송을 뭐 보실 수도 있죠. 케이블 TV 휴가 나와서. 케이블 TV 다 나오니까요. 걸릴 수도 있지. 보고 그런데 절대 병장들이 이런 방송 안 좋아요. 맞아요. 지금도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군복무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비하하는 발언. 뭐 어떤 인터넷 강사께서는 뭐 사람 죽이는 기술이나 그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톡톡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장안의 화제예요, 이거. 톡톡톡입니다. 뉘앙스가 웃긴데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자, 바로 시작하죠. 어떻게 이어가도 좋을까요? 커피 좋아하시죠? 저희는 솔직히. 커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거 약간 중독된 것 같아요. 카페인이 중독성이 좀 있죠? 커피 중에서도 아메리카노. 커피는 저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셔요. 미제 원수시네요? 아메리카노 논쟁이 지금 한참 뜨거워요. 좀 코믹해요. 정말 웃겨요. 유치를 넘어 유치뽕. 유치뽕만 유치해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다름이 아니고 이제 통합진보당의 김미 국회의원의 남편께서 전 그 통합진보당의 사무부총장, 부총장이셨던 백전 부총장께서 그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회의 중에도 아메리카노 커피를 커피숍에서 포장해서 사와서 먹는다라고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웃겨요.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노동자와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결국에는 커피가 어떤 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커피를 마시냐? 그건 민중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요. 그러면 커피 누가 마시는 거죠? 근데요, 노동자와 농민은 커피를 마시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논쟁이기도 한데 공정무역 논쟁이 맞아요. 커피가 사실상 되게 선진국에서 보면은 커피를 안 마시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미제 원수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이 백전 부총장께서 문도권 지금의 전부 부당거파 부당거파 전국 주사파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이제 386 운동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커피하고 콜라를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미제의 똥물이라고 미제 똥물. 미제 변물. 그래서 미제 그 커피, 콜라 이런 걸 마시는 걸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백전 부총장께서는 그 비슷한 사고 민중성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종북성이에요. 반미. 반미의 그런데 시각으로서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전 공동대표를 저는
바라보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건 있다. 그런데 이제 똥물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예. 또 신발은 나이키 신고 그랬다던데요. 뭐 괜찮아요. 우리가 예.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는 나이키 신고 반미 예. 운동했고 요즘은 예. 아이패드 들고 반미 시위하고 그렇죠. 있는 아, 아니, 맞아요. 근데 저는 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또 시작이다. 아니 그러면서 그러면 초밥 먹으면 뭐 친일파야? 뭐 이렇게까지도 주장할 것 같아요. 예. 예, 분명히. 예. 근데 아무튼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예. 안타깝다. 국민들 이거 보면서 참 뭐야 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공정무역 논쟁을 사실 제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그쵸.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 당권파 내부의 그 네네. 통진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예. 또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도 그렇죠. 유시민 대표님의 그 반응도 물론 좀 진지하시긴 하셨지만 좀 약간 좀 의아했던 게 네. 나는 그래도 아메리카노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그럼 통진당은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뭐 둥글레 차 먹고 뭐 나중에 추적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부다고파 사람들 진짜 나 뭐 이런 그 거 쓰레기통 콜라 한번 마시거나. 뒤져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나오면은 진짜 내가 와. 예. 또 얼마 전에 빅사건 터졌는데 만인의 여인. 화나. 예, 나 지금 화나. 만인의 여인 이민정 씨가 이제 이병헌 씨랑 열애 네. 소식이 있는데 또 이거 갖고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게 예. 원래는 최근에 열애설이 터졌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해서 걸린지 아세요? 그 이민정 씨가 어떤 인형을 들고 차에서 사진을 사진 찍은 게 찍는 있어요. 거. 근데 그거를 네티즌 수사대가 음. 어디 호텔에 나와 있는 인형이고 이게 누구 차라는 것까지 밝혀냈는데 이병헌이신 거예요. 차의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왜 로고가 브랜드를 써있는 보고 거야. 이거를 네. 누구 차다. 아니 압축이 됐겠네요. 그런데 예. 이병헌이다 결론이 났어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연예계 공개가 된 거야. 이게 난리가 났죠. 근데 나는 이거를 또 각하께서 이명 각하께서 하셨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서씨 문제도 그렇고 예. 씨도 맞아, 그랬고요. 맞아. 뭐 이렇게 숨길 게 많아 대통령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그렇게 연애 박사예요. 물타 MB가 터트렸다, 대통령이 터트렸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K 모 신문에서 경모 신문, 경기일보 말고 신문에서 예.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민정 씨랑 이병헌 씨가 사귀는 거는 우리가 왈가할 게 아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사귀든 말든 뭐 사귀든 싸우든 뭐 뭐 할 싸우든 만큼. 예. 이런 거 정말 하지만 이제 우리 연예인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렇죠. 너무나 솔직히 이병헌 씨 좋아하는 팬들도 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면요 제발 좋아 사귀는 거 좋은데 결혼만은 하지 말아줘 이런 이병헌 점점점점 예. EXX 그러니까 이민정 씨랑 사귄다는 거 그치, 이민정 씨 그치. 팬심도 되게 예, 두텁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 전달하는 건 좋은데 예. 근데 여기에 기사를 그렇게 썼으면 저는 그렇지 그렇죠. 예. 괜찮은데 거기 말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지만 천연덕스럽게 뭐 4대강을 하고 뭐를 뭐 노동자들을 타치한 그 MB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저는 되게 그 내가 좀 읽어드리면 뭐라고 말했냐면 난 좀 재밌는 게 기사글? 예. 어쨌거나 이병헌 씨가 열을 지속하든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하지만 잘못된 공인의 무분별한 행위가 남긴 해악은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갑자기 이병헌 씨 이게 잘하다가 갑자기 MB로 넘어가는 이게 흔한 말로 물타기인 건데. 근데 또 그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그런 뭐 검찰 수사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부관 참시한다고 또 뭐라고 그렇죠. 뭐 약간 예. 노무현 대통령 사생활이 어땠다더라 뭐 이런 말 하면 또 그건 또 그렇게 하면 부관 또 안 참시라고 되고 또 하고요. 또 안 예. 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거 있어요. 네티즌 수사대도 좀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까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 간의 사정을 살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시까지 어쨌거나 대통령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태세다. 이거는 굉장히 이 기사 자체랑 저는 이제 전혀 좀 무관한 기사인데. 무관한 것 같은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그 기사에 댓글 몇 개가 없는데 다들 반응이 좀 심하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냐? 근데 저는 기사가 물론 객관성을 띄어야 되냐 혹은 자기 주관이 들어가냐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안 내요. 저는 둘 다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는 독자들에 대한 오히려 좀 모독이죠. 기만행위다. 그렇죠. 생각도 최근에 이제 또 언론이 갖고 있는 상당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전략. 그렇죠. 그게 상당히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예. 비슷하게 최근에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그 녹조가 예. 생겼는데
비가 오거나 혹은 강물을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되고 방출하면 된다 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광물 이런 걸 좀 방출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도를 열었고. 근데 최근에 적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남해안 적조. 그랬더니 이 적조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출한 물 때문에 적조가 생겼어요. 물은 여기서 그러는데 왜? 열어도 안 되고 닫아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뚝뚝 가둬보라고 안 가둬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올 겨울이 항상 기대가 돼요. 그 눈이 오면 어떻게 4대강과 연결할 것인가? 폭설은 어떻게 4대강과 연결될까? 저는 정말 제가 듣도 못했던 과학적 상식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설레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좀 알아보고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그런 다음에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이지. 그럼요.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분여회에서 하는 거죠. 정말 카더라 통신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이건 정말 분여회나 뭐 술자리 같은 데서 하는 거지 그냥 언론의 어떤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안 하죠. 우리도 만약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럼요. 저희 방송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난 주현 형이 오늘 사실 되게 흥분했었어요.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형이 뭐 좀 차분하게 맨 마지막 아까 그 문제 정리 한번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요? 네. 형 계속 드실 거죠? 저는 아메리카노 계속 먹죠. 유신민 대표님도 아마 계속 드실 거예요. 그럼요. 뭐 그거 먹고 안 먹고까지 그거 거론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저는 뭐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정 씨가 정말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갖다가 또 이제 뭐 연예인이 껴서 이게 뭐 속도 위반 했니 하는데 그런 거 떠나서 진짜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회수가요. 조회수가 뭐 얼마 넘으면 뭐 뭘 하겠다. 우리가 우리 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조회수 10만 되면 주진이 벗긴다. 주진 벗긴다. 양말 벗는 걸로 하자. 저번에 우리 술자리에서 했어요 그 말을. 10만 하면 진짜 옷 벗는다 자기가. 그래요. 정말 10만. 근데 제가 보기 싫어갖고. 여하튼, 그래도 약속이니까. 수지가 벗는 그날까지. 1차 목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됐으면 좋겠고요.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뭘로 할까요? 수지가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20 하면 형이 30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요. 2030 보이는 코리아하고. 그럼 저희가 20, 30, 그리고 보이는 코리아. 그렇죠. 괜찮네요. 좀 할까요? 하나, 둘, 셋. 20, 30 보이는 코리아! 감사합니다.